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공공플랫폼 지원단의 김진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학스터의 다양한 사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화상 수업까지도요. 그런데 선생님들, 화상 수업하는 게 상당히 낯서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이학스터를 처음 만져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보시고 나서 이 영상이 나중에 또 업로드가 되면 선생님께서 계속 여러 번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잘하긴 어렵습니다. 아이들도 처음 걷기 위해서 수만 번 넘어지는 연습을 하지요. 그리고 달걀을 병아리가 깨면서 처음 한 번 촉 떠서 깨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껍질을 서서히 깨서 병아리가 부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하는 건 당연히 어렵고 힘들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번 저희와 함께 도전해 보시면 분명히 선생님들께서 좋은 수업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잘 봐주시면서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학스터를 검색해서 회원 가입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학스터를 검색합니다. 이학스터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인천 지역 초등학교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학스터 로그인이 나오는데요. 이 로그인을 눌러야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눌렀는데요. 저는 기존의 아이디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이학스터를 에듀넷 아이디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에듀넷 아이디가 없으시다면 여기서 회원 가입에서 에듀넷을 회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에듀넷 소셜 아이디 로그인, 카카오톡, 네이버, 구글을 이용해서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이버나 카카오톡이나 구글로 한번 회원 가입을 해볼게요. 이제 카카오톡을 누르면 회원 가입이 이제 저는 카카오톡이 인증이 돼 있어서 그런데 인증하는 장면이 한번 나오고요. 교직원을 선택하셔야겠죠. 학생이 아니니까. 학생일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의 있는 반 아이들 스스로 가입을 해도 되는데요. 여기서 학교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직원으로 회원 가입을 할 경우에는 보안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는데 왜 보안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냐면 여기 인증서를 만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을 다 입력하시고 이메일도 입력하시고요. 학교 기간 선택하시고 인증서를 등록하셔야 교사로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기본으로 에듀넷 회원 가입을 누르셔도요. 똑같은데요. 약관 동의라는 게 조금 다른데 여기는 모두 동의를 누르시면 되고요. 동의를 누르신 후에 학생으로가 아니라 교직원으로 회원 가입을 하면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조금 차이는 여기에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만드는 것이 나오는데요. 아까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바로 로그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진 않으셔도 됩니다. 인증서를 등록하시고 회원 가입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학생의 경우에는 아이디랑 비번을 만들고 학교 기간 입력해서 몇 학년인지 선택해서 가입만 하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아이디를 다 만드셨다면 로그인을 눌러서 접속합니다. 저는 기존에 만들었던 학급이 여기 있고요. 선생님들께서 학급을 새로 만드시고 싶다면 학급 개설 신청을 눌러줍니다. 학급 개설 신청은 여기서도 누를 수 있고요. 전체 메뉴에서 나의 학급의 학급 개설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학급 개설을 누르시면 제가 조금 전에 신청했던 게 하나 있는데요. 학급 개설 신청을 다시 누르고요. 학급명을 꼭 적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학급 소개도 적어주셔야 돼요. 운영 연도를 정해주시고요. 수강 신청 기간을 정해주시고 학급 운영 기간도 정해줍니다. 그리고 이 학급 운영 기간은 최대한 학년 말로 설정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끝까지 수업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수강 승인 방법은 자동 승인이 있고 수동 승인이 있는데 자동 승인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대신에 단점은 우리 반이 아닌데도 가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대상 학교는 선생님께서 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선생님께서 처음 회원 가입을 하실 때 학교를 잘 정하셨다면 바로 뜰 거예요. 대상 학교 학년은 선생님이 소속한 학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수 기준이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면 선생님들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원격연수원의 연수 이수 통합 기준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코로나 상황 이전에는 온라인 수업을 아이들이 듣고 공부하는 용도였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수강 이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반 아이들이 다 같이 들어와서 그날 공부를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수율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수율은 뭐 낮게 잡으셔도 좋고 높게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평가 채점 방식은 최고 점수로 집계, 평균 점수로 집계. 이것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무거나 편하신 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수 유형도 편하신 대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부담임은 지정, 미지정이 있는데요. 이 부담임은 선생님들께서 전담 선생님들을 입력해 주시면 좀 편하게 전담 선생님들이 수업을 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현재는 미지정으로 해놓고 학급 개설을 신청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학급 개설 확인이 나오고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바로 개설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승인 대기로 뜹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승인을 해줘야 학급 개설이 되겠습니다. 저는 필요 없이 2번 클릭이 돼서 하나는 지울게요. 네. 선생님들께서 클래스를 개설을 하셨다면 개설한 클래스로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바로 조회 종례 화상 수업이 있고요. 입장 버튼을 누르면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설 강좌에 보시면 강좌 관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화상 수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을 말씀드리면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똑같습니다. 대신에 차이점이 있는데요. 조회 종례 수업은 40분 정도가 한계라고 보시면 되고 개설 강좌에서의 이 강좌 관리를 눌러서 강좌 등록을 누르면 화상 수업을 여기서 개설할 수 있는데요. 이 화상 수업은 학생들의 입장 가능 일시를 정해주시면 이 시간이 되었을 때 클래스에 강좌가 노출이 됩니다. 수업 시간은 30분에서 100분까지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고 강좌명만 개설해 주시면 됩니다. 강좌 설명은 입력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등록을 누르면 클릭하시면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이 정해진 시간이 되면 강좌가 개설이 될 겁니다. 지금은 선생님들과 함께 조회 종례 수업으로 들어가 볼게요. 입장을 누르면 조회 종례 정보를 학생에게 쪽지로 전달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확인을 누르면 학생들이 쪽지가 가는 것이고요. 취소를 누르면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취소를 눌러 볼게요. 네, 현재 진행 중인 수화상 수업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누르면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냐면 제가 2시 50분부터 수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밑에 나오는 개설 강좌 여기로 입장을 할 겁니다. 입장을 하게 되면 처음에 세팅을 하면서 비디오 장치 웹캠과 마이크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선택하신 마이크가 맞는지 웹캠이 맞는지를 확인하시고 사운드도 한번 확인해 봅니다. 네. 소리가 잘 들리면 멈춤을 눌러주시고요. 수업 입장을 누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기본적으로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수업 시작을 누르기 전까지 학생들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수업 영상 목록에는 아무것도 뜨어 있지 않고요. 커뮤니케이션, 지금 마이크도 켜져 있지 않아요. 선생님들께서 여기서 사용하실 마이크를 선택을 할 겁니다. 여기 있는 개수는 저는 좀 마이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의 컴퓨터에서 마이크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만 뜰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도 소리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켜주셔야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 옆에 있는 마이크는요, 학생의 마이크인데요. 이것은 필요시 켜시는 게 좋습니다. 이 옆에는 수업을 녹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일시 정지하실 수도 있고 이 가운데 화면이 주화면이고 여기 조그맣게 나오는 것이 부화면인데요.
이 이학스터는 영상을 2개를 한 번에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최대 5개까지 영상 등록을 해놓고 수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 추가를 눌러주셔서 선생님의 화면을 등록을 하고, 그리고 영상 추가, 다른 웹캠을 또 하나 등록을 해서요. 부화면에 나오게 하고, 주화면에도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같은 웹캠을 선택했네요. 다른 웹캠을 넣어볼게요. 넣어서 얘를 부화면에 이런 식으로 넣으면 모습이 2가지가 나오고, 이 다른 웹캠은 선생님을 비출 수도 있고 교과서를 비춘다거나 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또 화면 공유를 눌러서 선생님들의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어가게 하려면 오디오 공유를 꼭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주화면으로 하면은 지금 이렇게 바탕 화면이 저는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도 가능하고요. 영상 추가를 누르면 둘러보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둘러보기는 학생들의 화면입니다. 줌으로 치면 갤러리 보기와 비슷한 건데요. 이걸 눌러서 지금 학생들에게 보이는데, 현재는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소리를 켜고 끄는 것이고요. 화질 설정 HQ로 되어 있고, 작은 위치하면은 이런 식으로 크기를 줄였다가 늘렸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옆은 전체 화면 버튼이고요. 이제 준비가 다 되셨다면 수업 시작을 눌러야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수업 시작을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나와요. 이 시간이 되는 동안 수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이학스터를 접속해서 교사가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를 2개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것들이 보인다고 생각하시더라도 같은 게 아니고 듀얼 모니터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니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지금 화면은 이학스터에 처음 접속하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학생들이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학생들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JY001 학생은 캠코더가 켜져 있고 스피커도 켜져 있지만 마이크는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미리 화면을 5개를 세팅하셔서 주화면, 부화면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제 말이 들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을 켜주셔야 되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실 마이크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이크는 설정이 되어 있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들어오신 선생님들 제 말이 들리시나요? 들리시면 채팅창에 들린다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사는 부화면으로, 학생들과 같이 수업할 화면은 주화면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둘러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둘러보기를 실행시켜보면 학생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화면을 볼 수 있고 교사의 화면은 조금 작게 해서 보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의 모습을 다 같이 볼 수 있고요. 학생들이 말을 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마이크를 켜주면 됩니다. 지금 학생들의 마이크를 한번 켜볼게요. 네, 선생님들 제 말 들리세요? 네. 예. 지금 잠깐 하울링이 생기는 것들은 마이크와 스피커의 위치 관계가 조금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학생들은 이어셋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녹화 시작 버튼과 녹화 일시정지 버튼이 있는데요. 이거는 화면을 녹화하는 것이고, 화면을 녹화하실 때는 어느 화면을 녹화할지를 물어보는 선택창이 뜹니다. 그리고 부화면을 아예 숨기고 키는 버튼이고요. 여기에는 좌우 반전, 주화면과 부화면을 좌우 반전하거나 상하 반전을 주화면, 부화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이 들어온 것들을 다 확인하였다면 더보기에서 참여 확인 요청을 누를 수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참여 요청을 누르면 학생들에게는 인증번호 같은 것이 가고 학생들은 그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여 확인 결과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를 누르면 지금 학생들이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뜹니다. 빨간색으로 지금 JY001 학생은 미참여라고 뜨고요. 참여한 학생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때 참여 안 한 학생들을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참여 확인 요청을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가능하고 미참여자가 가능한데요. 미참여자에게만 한 번 더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또 학생들에게 인증번호를 번호를 입력하라는 것이 뜨고 학생들은 참여 확인 결과에 참여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참여한 학생과 미참여한 학생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미참여한 학생들은 선생님들께서 전화를 하신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겠죠. 이제 학생들의 모습을 다 봤다면 이제는 실제로 수업할 창을 띄워놓을 수 있습니다. 이 수업할 화면을 주 화면으로 놓고요. 저는 보조 모니터가 있는 화면을 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학생들과 수업할 사이트를 입력을 한다거나 현재 학생들에게는 저희의 화면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과 이렇게 같이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혹은 아이캔노트라던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실행을 시키셔서 수업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약간 저희가 화면을 녹화하면서 하느라고 조금 컴퓨터가 조금 버벅이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에게 지금 PDF 파일을 아이캔노트 프로그램을 열어서 교과서 PDF 파일을 불러와요. 이런 식으로 파일을 불러와서 이 타블렛을 이용해서 필기를 하시면서 수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수업 영상 목록에서 실물화상기가 있는 곳을 선택을 해서 이 실물화상기에 교과서를 직접 띄워놓고 이 교과서 화면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거는 이제 시험지 파일인데요. 시험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할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주 수업 영상은 종료를 해주시고요. 학생에게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 발표하기를 요청하면 수락하는 학생은 이제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지금 이제 이렇게 학생과 교사가 1대1로 발표를 하고 학생의 발표를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학생의 컴퓨터 화면이 공유가 가능합니다. 선생님 화면 공유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예, 지금처럼 이제 학생의 컴퓨터 화면이 공유가 가능합니다. 이제 중지 버튼을 네. 누르고요. 그러면 다시 주 화면은 비어 있고요. 이 주 화면에서 다시 교사가 수업할 화면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과 인터넷을 이용해서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설문조사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지금 이 설문조사 누르면 다 비어 있어요. 여기 더보기에서 설문조사를 누릅니다. 그러면 설문조사 용이 예, 아니요, 선택형 3가지 선택, 4가지 선택, 5가지 선택, 단답형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거나 설문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 설문을 보내겠습니다. 설문을 보내면 학생들에게는 설문이 지금 나가고요. 이제 학생들은 예, 아니오를 대답하면서 이 설문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대답을 듣고 간단히 설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화면 필기는 이 화면에서 바로 필기를 할 수 있는 툴입니다. 불투명도를 조정하시고 여기에 교사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나 글씨를 쓰면서 필기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화면 중에 중요한 화면이 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하시면서 수업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더보기에 누르시면 학습 현황이라고 있는데요. 이 학습 현황은 현재 학생들이 어떤 상황으로 접속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나갔었는지, 참여 시간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더보기에서 퀴즈 등록이 있고 퀴즈 출제가 있고 퀴즈 결과가 있는데요. 퀴즈 등록을 눌러주시면 학생들에게 퀴즈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해볼게요. 1 더하기 1은, 그래서 객관식 단답형을 할 건데요. 단답형은 자, 이제 1, 그럼 오답이죠. 오답을 두른 상태로 추가를 누르고 2 해서 정답일 경우에 정답해서 추가를 누른 후에 등록을 합니다. 퀴즈가 등록이 되었고 학생들에게 이제 퀴즈 출제를 할 거예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갈 겁니다. 출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은 열심히 퀴즈를 풀고 있는 모습일 거고요. 퀴즈 결과는 이게 결과창을 이용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답과 정답이 다 나타나고 이것들을 통해서 교사는 학생들이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퀴즈의 종류는 여기 보시면 객관식 단답형, 객관식 다답형, 주관식 단답형, 주관식 서술형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신 경우를 이용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에서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채팅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귓속말을 보낼 수도 있고 전체에게는 이런 식으로 채팅이 가능합니다. 전체 말과 귓속말이랑 표시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이것들을 보시면 지금 학생이 저에게 귓속말로 얘기하는지 혹은 전체 메시지로 얘기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하기를 누르시면 메시지 보내기, 웹 링크 보내기, 공지사항 보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누른 상태에서 또 이제 확인을 한다면 문서 공유라는 것이 있는데요. 문서 공유에서는 파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낼 수 있는 파일은 다양한 파일의 형태가 다 가능한데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영상도 가능하고요. PDF도 가능합니다. PDF 파일을 올려서 자료 보내기를 하면 학생들한테 보내지고요. PPT나 이런 파일들도 가능합니다. 한글 파일도 가능하고요. PPT도 보내서 자료 올리기 누르면 학생들은 이런 파일들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시간이 다 끝나면 수업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수업이 끝날 거라는 경고나 이런 것들이 나갈 겁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해볼 건데요. 모둠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둠 기능이 있는데 자동으로 인원을 배정하는 방법이 있고 모둠 생성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동 배정으로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동 배정 그러면 모둠 1과 모둠 2에 몇 명씩이 들어가는지가 나옵니다. 예, 지금 6명씩 배정을 기본적으로 해놓는 거고요. 그래서 모둠 시작하기를 누르면 학생들은 다 모둠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모둠이 배정된 학생들의 모습이고요. 여기서 알림을 보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다른 모둠이 잘 지내고 있는지도 교사는 움직이면서 확인이
모둠을 번갈아 가면서 돌아다닐 수 있어요. 네, 네 번째 모둠에서도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네, 선생님들 지금 화면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나요? 지금 학생들 얼굴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선생님이 들어와 있는 방은 선생님 화면 볼 수 있고요. 네. 제가 지금 뭐가 연락이 온 데가 하나 있어서 어쩔 잠깐 가볼게요. 네, 저를 찾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선생님 예. 도움 요청을 눌렀어요. 아, 네. 선생님 도움 요청을 누르면 그 위에서 전화가 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께서 모둠을 선택하시면 지금 저의 교사의 화면에서 보면 모둠 1, 2, 4는 꺼져 있고 모둠 3만 켜져 있어요. 만약에 모둠 1에서 요청을 한다면 이 위에 알림이 뜨고 모둠 1에는 빨간색 전화기 표시가 됩니다. 네. 소모임을 하면은 대신에 뭐 채팅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없네요, 여기는. 지금 얼굴 화상만 보고. 가능한가요? 네, 얼굴 보고 말만 할 수 있는 것만 가능하고, 네. 뭐 채팅이라든지 이런 메뉴는 따로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이학스터 화상 수업에서의 모둠 활동은 학생들의 협의를 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 거에 많이 초점이 주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것으로 일단 모둠 활동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과 기본 기능은 다 같이 살펴봤고요. 모둠은 이제 초기화를 하면 모둠 초기화는 모둠이 끝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채팅도 사용할 수 있고 학생들의 상황도 볼 수 있고요.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이 가능했고 모둠 활동을 나누는 것도 가능했으며 화면에 필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아니오를 묻는 게 있는데요. 예 아니오 요청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제 선생님들 예 아니오만 대답해 주시겠어요? 예 아니오를 대답해 주는 것은 화면에 지금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것을 다시 처음에 할 때는 초기화를 눌러주면 이것을 없애주고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수업 시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되게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수업 커뮤니케이션을 꺼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었어요.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자주 이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요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학생들과의 마이크를 켜면 이런 식으로 소리가 울려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학생들이 헤드셋을 쓰거나 이어셋을 쓰도록 추천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유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웨비나 쪽에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나올 거예요, 선생님들. 예, 이것으로 이학습터 화상 수업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가 있으니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